편입사겐 편입 N. 자, 이제 미적분 2. 우리가 미적분 1, 2, 3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미적분 2거든. 오히려 시험 문제는 미적 2보다 미적 3가 많이 나와. 미적 3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적 2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 그 이유는 이 미적 2는 단독적인 문제보다 중간 계산 과정에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미적 2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뒷부분, 이게 미적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변수 미적분이랑 공학수학 거기까지 연계가 되거든. 중간 계산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미적 2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적 2의 메인 테마는 극한이랑 적분이야. 극한도 중요하고 적분도 중요해. 극한은 단독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적분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중간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잘 다져놔야지만 나중에가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극한에 대해서 먼저 좀 보자고. 1장은 극한. 일단 극한 같은 경우는 극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해. 자, 그 녀석을 얘기를 하려면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인데 함수가 두 개가 있어.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가 있고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가 있어. 두 개 그래프를 그리면은 똑같이 나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 일단 그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얘기를 할게. 공통점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F0의 값이 1이고 F2의 값이 3이야. 그 다음 얘도 여기 1 지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G0의 값은 1이고 G2의 값은 3이야. 근데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 1에서 차이가 생겨. 1에서.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했을 때 1 대입해주면 2가 나오니까 2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지? 0. 여기가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 실수, 뭐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실수 범위 내니까 실수 범위 안에 있는 뭐 유리수건, 무리수건, 뭐 정수건, 뭐가 됐든 간에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1에 대한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빵꾸가 뚫리는 거고 얘는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의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요런 값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 함수값. 얘는 딱 x가 얼마일 때 나오게 되는 y값,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y값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값 얼마, 이렇게 꽂히는 값들. 그러면 극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극한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여기를 먼저 보면은 x가 0을 기점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칠게.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때 y는 요 근처에선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거든. 그럼 점점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냐면 여길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거든. 그러면 x가
자, 이 부분은 이제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y는 1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 이때 나오게 되는 가까이 다가가는 1,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있고, 그때 y 값은 1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거든. 그럼 얘도 표현을 해주면 요렇게가 되겠지. 그럼 얘도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y는 얼마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냐? 1이야.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어쩌고 저쩌고 값이니까 결국엔 항상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y를 뜻하는 거거든. y. 그래서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건 y 값이야. y 값은 y 값인데 여기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이 1인 거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게 얘는 그냥 아예 숫자가 정해진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정해진 숫자, 이런 걸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극한값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1에 가까워지는 거. 0.99999 1.00001 이런 거. 이런 게 극한값이야. 근데 우리는 통상 0.99999 1.00001 이런 것들을 그냥 얼마로 퉁쳐서 얘기를 하냐면 1로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분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야. 계산을 할 때는. 다만 그 안에서 숨어져 있는 의미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항상 다르다라는 게 원칙이야.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은 확실히 1일 때, x가 1일 때 함수값은 없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y는 얼마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냐면 2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2에 대한 함수값은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값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므로 얘는 무엇은 존재하냐면 1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x가 1일 때 극한값은 2로 존재해. 얘도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y가 2를 향해서 다가가거든. 그러면은 얘 또한 x가 1일 때 극한값은 얼마로 존재하냐면 2로 존재해. 근데 우리가 수학은 이렇게 한글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는 값을 기호를 뭘 써서 표현을 하냐면 lim을 써가지고 리미트라고 하거든. 리미트라고 해주고, 그 다음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라는 표현을 요 아래다가 써줘. 뭘로 써주냐면 화살표로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다가는 무엇을 써주는 거냐면 함수를 써주는 거야. 함수 fx.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 극한값은 2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정확한 2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지. 원래는 1.99999
2.0001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9999랑 2.0001을 다 얼마 취급해버리고 계산하니? 그러니까 이 녀석을 2로 이렇게 퉁쳐서 계산하자 이 얘기지. 왜? 결과적으로는 2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때 우리가 요 값을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 아이고, y는 1로 가야 되지. 왜 2야? 1이지. 1.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x가 1일 때 극한값이 2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지. x가 1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니까 리미트를 써주고,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라는 녀석의 극한값은 2입니다. 이렇게 써준다고. 그럼 요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 요것도 얘도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극한값이 2입니다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이번엔 함수가 gx지?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된다. 표현이 이렇게 돼. 이게 극한. 가까이 다가갈 때 나오는 값. 이게 극한. 이게 극한. 그러면 잘 보면은 자, f는 1에서 함수값은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극한값은 있어 없어? 있어. g는 1일 때 함수값 있어 없어? 있어. 극한값 있어 없어? 있어. 함수값이 있고 없고랑 극한값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없어. 아니 상관이 없어. 함수값이 있고 없고랑 극한값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씨, 그냥 지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 가까이 나오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y는 fx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x가 여기 a라고 쓰고 여기를 알파라고 쓸게.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지금 y는 어딜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냐면 알파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녀석을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 극한값이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숫자가 나올 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 다음 숫자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 조금 이따 정의는 얘기할게.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무한대가 나올 때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가 보였으니까 무한대라는 기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무한대라는 뜻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면 돼. 첫 번째는 셀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숫자야. 셀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무한대. 그 다음엔 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게 돼. 두 가지에 대한 의미로 기억을 해두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쉬울 거다. 근데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극한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무한대라는 게 보였어? 무한대라는 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극한에 대한 의미가 깔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한대라는 건 극한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극한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깔고 들어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써놓은 거야.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것들을 용어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고. 용어를 정리를 하기 전에 지금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수렴과 발산되는 경우에 그래프상의 특징을 보면 수렴이라는 건 이런 거.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y가 어떤 특정 숫자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하는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분명히 가까워지는데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위로 미친 듯이 올라가지. 어디까지 올라가? 끝없이 올라가. 이게 무한대, 발산하는 케이스. 근데 발산하는 케이스는 이것도 발산이다. 끝없이 내려가도 발산이야. 끝없이 내려가도 발산이야. 부호에 대한 표현은 쓸 수 있어. 위쪽이 플러스 무한대, 아래쪽이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이런 케이스도 발산이야. 이쪽에서 다가올 때는 무한대로 올라가지. 이쪽에서 다가올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지. 어떠니 두 개 값이 다르지.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발산, 무한대를 써. 오케이? 이런 것도 발산이라고. 자, 그 다음 자, 기호에 대한 표현을 잠깐 보면, 그러면 리미트란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리미트야.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이게 x가 a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좀 먼저 의미를 둘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아까 요거 잠깐 보면은 봐봐라. 아까 전에 gx가 x 플러스 1로 썼는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였냐면 2였거든? 2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얘가 수렴을 한다면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 g1이지. g1이 얼마니? 2지. 그럼 얘는 원래는 뭐야? 함수값이야. 얘는 극한값이지. 두 개는 원래는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만 1.990건, 2.00001이건 그냥 얼마로 퉁쳐버려? 그러니까 두 개 값을 그냥 똑같이 계산하자 이거지. 구분지지 말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 거랑 똑같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랑 어떠니? 똑같아져 버리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입해서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판정이라고 얘기해.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직관적 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찾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 x가 a로 가까이 다가간다를 그냥 x에다가 a를 대입하자. 이렇게라고 해석을 하려고 해. 그 다음 극한값이 상수, 숫자가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수렴이라고 한다 그랬고,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 fa. x에다 a 대입하면 fa잖아. 그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 fa.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라는 뜻은 한없이 커지는 거, 셀 수 없이 커지는 거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해두고. 자, 그럼 책으로 넘어올게 이제. 함수의 극한값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 기호는 이렇게 보겠단 말이야. x가 a에 대입했을 때 극한값 fa. 그 값이 숫자가 나오면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쭉 써놓고 난 다음에 저희다 무슨 얘기 했어?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겠다. 저걸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직관적 판정이라고 얘기한다고. 저게 극한값을 계산한 첫 번째 해야 되는 순서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극한에서만 보이는 이 숫자와 수식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기본 공식 그래가지고 좀 외우고 갈 거야. 무한대라는 건 극한에서 보이는 기호라 그랬다. 그러면은 무한대의 뜻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셀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 나와.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 나온다. 그 다음 극한에서 0은 있잖아. 조심해야 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얘를 공식처럼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아. 0에다가 어쨌든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 0에다가 숫자 곱하면 상수 곱하면 항상 뭐밖에 안 나오니? 0밖에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는 거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 그럼 궁금한 거 이거 응용이 아닌데 무한대분의 0은 뭐게? 이게 0이지. 왜? 2분의 3 같은 거를 3 곱하기 2분의 1로 써도 돼, 안 돼? 되지? 되지?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곱하기 무한대분의 1로 써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무한대분의 상수 뭐야? 0. 그럼 0에다 0 곱하면 뭐겠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무한대분의 0은 0이야.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0분의 무한대는 뭐겠어? 무한대겠지. 같은 원리야. 무한대야 얘는. 그 다음 이거 계산해서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고 2의 0승 1, 2의 무한대승 무한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이다. 이것도 응용은 아닌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0승은 얼마야? 2의 0승이 뭐라 그랬어? 1에다가 마이너스 승 붙인 거 역수하라는 얘기야. 1 역수해도 뭐니?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0승도 1로 보여야 돼. 2의 마이너스 0승도 1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또 은근히 또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야. 너희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 중에 많은 게 뭐야? 아크 코사인 0 얼마? 1 이러면 안 된다고? 아크 코사인 0은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이것처럼 순간적으로 막 미쳐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ln 1이 0이고 ln 0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미치는 경우가 이거지. ln 0은 1이 왜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 원래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야. ln 0은 1이 원래 아니야. ln 0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 극한 한정 0 곱하기 ln 0은 앞으로 항상 0이야. 잘 기억해도 0 곱하기 ln 0은 항상 0이야. 극한에서 저거 보였다. 0 곱하기 ln 0은 무조건 0이다. 자, 그 다음 4번은 내가 지금 무엇을 써놓은 거냐면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를
C라고 써놨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상수 취급하겠다라는 거거든. 상수 취급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 자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인 코사인은 이게 반복돼. 얘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하거든. 상계랑 하계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지. 끝없이 간단 말이야. 그러므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야.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는 상수는 맞는데 만약에 얘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인 무한대나 코사인 무한대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발산이 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발산이 된다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발산 취급을 해. 하지만 숫자의 계산에서는 상수 취급이 가능해. 숫자의 계산에서는 상수 취급이 가능하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나온다 그랬어? 0이라 그랬지. 0이라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가 사인 무한대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응? 그러면 무한대분의 사인 무한대는 무슨 취급이 가능하다 그랬냐면 상수 취급이 가능하다고. 그럼 얘는 항상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0이란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만약에 0이랑 상수를 곱해도 항상 얼마 나오니? 0 나오지. 0 나오지. 그러면 만약에 0이랑 사인 무한대 혹은 코사인 무한대를 곱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무조건 뭐 나오겠어? 0밖에 안 나와. 때려 죽여도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앞으로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는 상수다라고 기억을 해. 단 얘만 나왔을 때는 발산이야. 오케이? 상수 취급. 하지만 쟤만 있을 땐 발산. 사인 무한대, 코사인 무한대는 상수 취급. 하지만 단독적으로 등장 시 발산.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극한값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 대입부터 한다고. 그랬을 때 요 상황이 생기면 요 상황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응? 자, 해볼게. 뒤쪽 넘겨서 6페이지 1번 극한이 등장했지? 자, 얘의 뜻은 뭐냐면 x에다 0 대입하시오 맞니? x에다 0 대입해볼게. 0 대입해주면 여기가 0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0이 아니라 사인 0분의 1이니까 뭐 나와야 돼? 무한대. 그럼 사인 무한대는 상수라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얘만 단독적으로 등장하면 이거 뭘로 본다고? 발산. 얘만 단독적으로 등장하면 발산. 상수인데요. 상수여도 고정되지 않은 진동하는 값은 발산 취급하는 거야. 발산. 자, 2번 해볼게. 극한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보이게 돼. 0의 플러스랑 0의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하면 돼. 괜찮아. 무시하고 해도 돼. 그냥 x에다 0 대입하시오요. x에다 0 대입해줄게. 아크탄젠트인데 0분의 1이니까 아크탄젠트 뭐야? 무한대.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얼마더라? 2분의 파이. 숫자가 나와버렸지. 뭐 한 거지? 수렴. 자, 3번 갈게. 3번. x에다 0 대입하시오. 그러면 0 대입해주면 여기가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승.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2의 마이너스 0승은 얼마야? 1. 그럼 0 곱하기 1이니까 얼마니? 0. 0 나왔으니까 숫자가 나온 거니까 수렴한 거다. 이거 수렴이야. 수렴. 자, 4번 0 대입하시오. ln 0이 뭐라 그랬더라?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여기는 0이지.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건데 무한대분의 0이 뭐지? 0. 그럼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야. 0 나왔으니까 수렴. 자 5번 할게. 0 대입하시오. 0분의 코사인 하이퍼 0의 값이 얼마더라? 1. 그럼 0분의 상수인데 뭐지? 0분의 상수 무한대 발산하는 거지. 발산. 자 6번 x에다 0 대입하시오. 그러면 대입할 게 없으면요 그냥 쓰면 돼. 1은 그냥 1. 0 대입해주면 더하기 0분의 코사인 0 값이 얼마더라? 1.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1이라는 거거든. 코사인 1은 숫자야 아니야? 얼마인지 모를 뿐인 거지. 숫자지. 얼마인지 모를 뿐인 거잖아. 숫자잖아. 그럼 0분의 상수는 뭐지? 그럼 무한대거든? 무한대 뜻은 셀 수 없이 큰 숫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 여기에다가 1을 더해도 뭐겠니? 그럼 만약에 100을 더하면 똑같아. 10억을 더해도 똑같고 빼줘도 똑같다. 항상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는 무한대. 발산. 자 7번 0 대입하시오. 자 이거 0 넣어볼게. 0이지. 자 그 다음 코사인 0분의 상수 뭐 나온다고? 무한대. 코사인 무한대 무슨 취급? 상수. 그럼 0 곱하기 상수는 뭐야? 0이지. 자 8번. 자 이번엔 변수가 바뀌었어. x 대신에 n이거든.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시오 이 뜻이야. 그럼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주면 여기가 무한대고 코사인 안에 무한대랑 파이를 곱하래. 무한대랑 파이를 곱해도 뭐겠어? 그럼 코사인 무한대는 무슨 취급?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 0. 자 9번 x에 0 대입하시오. 0 대입해주면 분모 얼마? 0. 분의 분자 0 들어가면 아크사인 0이 얼마더라? 0. 아크 코사인 0은 얼마였어? 그래 그렇게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2분의 파이. 아까 얘기한 거잖아. 2분의 파이. 그럼 0분의 상수니까 이거 얼마야? 무한대. 오케이.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분명히 또 이 중에서 나와. 분명히 진짜 나중에 돼서 왜 ln0이 왜 1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또 누군가 질문한다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쳐가지고. 자 10번. 그럼 얘는 x에다 3 대입하시오지. 3 대입해볼게. 여기 9 빼기 3 빼기 6 0 분의 여기 얼마? 그럼 0분의 상수니까 얼마야? 무한대. 발산. 오케이? 이게 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극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극한에 대해서는 좀 잘 봐두는 게 좋아. 잘 봐두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중에서 이제 아마 너네가 다 누구나한테나 다 처음 보는 것들도 이제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극한 할 때는 좀 정신 잘 차리고서 좀 잘 봐둬야 돼. 근데 한 번 잡아두면 되게 쉬워. 극한은. 근데 한 번 꼬이면은 이제 막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감이 잘 안 와. 근데 이상하게 맨날 극한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잘 잡아놔야 된다고.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다고 보면 돼.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7페이지로 가서 형태가 정해진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를 해보자고.